자, 반갑습니다. 김요한 매니저입니다. 자, 제가 어제는 이 모닝 브리핑을 하루를 좀 건너뛰었죠. 아마 좀 기다리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아침 모닝 브리핑을 하루 쉬었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 제가 또 일이 있다 보면은 이렇게 하루 정도는 또 못 올려드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들 먼저 좀 말씀드리고, 제가 최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시장에 대한 어떤 뷰와 그 다음에 공략을 해야만 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죠? 그런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들, 거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섹터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도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제가 의료기기 섹터만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뭐 상승률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다른 전략들과 이제 또 차후에 또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온 뉴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볼게요. 어제 미국장이 좀 조정을 좀 받았죠. 다우지수가 0.72% 하락을 좀 했고, 나스닥은 좀 밀리다가 테슬라가 급등하는 바람에, 나스닥의 어떤 낙폭 좀 축소하는 부분들이었는데, 어쨌든 시장은 조정세로 좀 들어가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이번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바로 오늘, 내일,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그 파월 의장의 어떤 청문회, 그죠? 상원과 하원의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FOMC 끝나고 난 이후에 사실 그 처음 등장하는 그 파월이기 때문에 이 파월의 어떤 발언들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예상을 좀 해보면 아마도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난 FOMC 회의 때 동결을 시키면서 페드 연준의 어떤 그 위원들의 점도표를 공개를 했죠. 그래서 기존의 5.1%에서 5.6%로 올리는 어떤 부분들이었는데, 거기에 따른 약간의 좀 시장의 충격 파동이 있을 것 같으니까 파월이 그걸 좀 진화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뭐 완전 비둘기파는 아닌데 약간 힘이 좀 빠진 매파적인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을 건데 뭐 당장 우리도 그거에 대한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경기 상황들 이런 거 봤을 때도 사실 당장 자신이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애매모호하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도 필요로 하지만은 지금 당장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막 약간 요렇게 지금 발언을 하는 바람에 시장에서는 그것을 약간 좀 시장 달래는 부분들로 우호적인 방향들로 인식을 해가지고 시장이 낙폭을 축소하거나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좀 다를 것 같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 FOMC 회의에서 그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던 내용들이 결국에는 연준은 이 물가 타겟치를 2%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어떤 스탠스가 깔려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 6월달은 동결은 했습니다만은 7월달, 8월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어떤 뉘앙스도 분명히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점도표를 올린 것만 본다 하더라도 연내에 한 2번 정도는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점도표대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어떤 부분들 속에서 오늘부터 이제 이루어질 파월의 어떤 발언들은 원론적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어떤 연준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금리와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상향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워낙 뭐 미국 경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충격 파동도
크게 없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상당히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시장이 미리 반응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들 보시게 된다 하더라도 뉴욕 증시가 파월 금융 긴축 경기 확대 속에 하락 마감을 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좀 하락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쭉 보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21일 하원에서 21일 상원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정책금리를 동결한 지난주 미국 FOMC 이후 처음 공개 발언할 기회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쭉 보게 되면은 올해 2번 더 금리 인상할 수 있다고 FRB가 경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FOMC에서는 정책금리 전망치가 연내 2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사실 실질적으로 패드워치에서도 지금 7월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도 거의 76.9인가요? 76.1인가? 어쨌든 뭐 70% 위로 또 이제 올라온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어제 이제 그 주택 지표도 발표가 됐죠. 그래서 건축 허가 건수도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쭉쭉쭉 어쨌든 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파월발 금융 긴축 경계. 그러니까 파월의 어떤 발언들 이런 부분들에 따른 시장의 어떤 경계감은 오늘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 FOMC 회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색깔이 많이 변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 FOMC가 끝나고 난 이후의 시장은 계속 우하향으로 좀 진행되고 있고, 잠시 후에 제가 업종별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흐름들이 속에서 상단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치고 올라갈 만한 어떤 재료나 힘에 있는 어떤 모멘텀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하단을 뚫고 내려가려고 하는 힘들은 분명히 있죠. 지금처럼 이렇게 파월의 어떤 연설, 그죠? 매파적인 발언이 한번 나오게 되면 또 한번 터석 주저앉을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란 말이에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시장은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도 짧아요. 반등이 살짝 나오다가 장중 또 밀려버리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국내 시장은 연출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흐름들이 갖춰진 종목들보다는 개별주 완전한 테마장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인들이 가장 수익을 내기 위한 요건을 딱 갖추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종목별 장세이기 때문에 테마와 어떤 종목의 그 자금이 들어가는 그쪽의 어떤 종목 섹터군들만 잘만 고르면 시장과 무관하게 정말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수익을 내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시장은 뭐 썩 그렇게 재미가 없는 시장, 오히려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미국 증시부터 한번 봅시다. 제가 지수 차트를 볼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어떤 그 보조 지표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RSI입니다. RSI. 이 RSI 밑에 있는 게 RSI인데, 이 RSI가 과매수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어김없이 시장 조정이 나와요. 더군다나 이렇게 1차적으로 한번 나왔는데,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렇게 여기서 한번 나왔는데 주가가 그냥 올라갔다면 이 직전에 RSI 요 고점을 넘기면서 꺾이는 자리, 딱 요 자리입니다. 이 자리부터는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스닥은 비록 꼬리를 달고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추세가 조금씩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 여기서 만약에 파월이 말 그대로 진짜 매파적인 발언을 해버리게 되면 나스닥도 털썩 이렇게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격도를 좀 줄여줘야 돼요. 이걸 막 치고 올라가진 못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최소한 얘도 21선 라인들 한번 보러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S&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S&P 같은 경우도 이미 RSI 고점 찍고 빠지는 부분들이고, 다우지수 역시 마찬가지. 다우지수는 RSI까지는 못 갔어요. 그래서 S&P와 나스닥이 약간 꺾이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좀 경계를 좀 해야 된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 RSI가 쌍봉을 찍고 빠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그래서 좀 경계를,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업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지수에 대한 어떤 경계 심리는 늦추지 말아야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죠. 지난 직전에도 요 과매수 영역, RSI가 과매수 영역이 들어왔을 때 여기가 고점, 단기 고점이었어요. 그러면서 쭉 질질질질 내려오다가 결국 61선까지 한번 터치를 하고 올렸죠. 그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RSI가 두 번의 쌍봉을 찍고 나서 요 자리가, 그죠? 고점 구간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지표를 본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자리가, 이런 자리들에서 고점 신호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FOMC를 이후로는 시장에 다시 한번 또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욕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근거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가 21선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21선 지지했네,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알겠죠? 장중에 살짝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밀려버려서 21선 결국은 깨질 겁니다. 결국은 이걸 깨줘야만, 직전에 이런 패턴이 나와줘야만 횡보세가 나온 이후에 다시금 올라갈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걸 깨줘야지 일단 한 번 정도 투매가 나오게 되면 약간의 교통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추세선을 여러분들에게 그려드리면서 이렇게 그려드렸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2550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2550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그래도 단기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툭 떨어지고 나서 요 반등권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점에서 반등권 이렇게 나와주고 다시 또 횡보가 나오다가 다시 이렇게 랠리를 가는 그런 흐름도 연출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의 이번 주는 이번 주 주봉상 보더라도 조정봉이에요. 조정봉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별 종목으로 우리가 대응을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황 요 정도까지 하고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그 회원님들과 생존 시청자분들, 제가 방송에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 섹터에 대한 부분들도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고, 일요일날 제가 한 달에 한 번 일요일날 나가는,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나갔는데 뭐 그 방송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링크를 네이버 밴드에 걸어두겠습니다. 그래서 선클래스라고 일요일 아침 9시에 방송하는 게 있어요. 제가 1시간 동안 뭐 기법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관련 업종에 대한 분석도 좀 해드리는데, 지난주 일요일날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제가 의료기기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어요. 뷰노, 그 다음에 뭐 이루다, 하이로닉 이런 종목들 많이 말씀을 공략주로 드렸는데 그 종목들이 급등이 바로 나와버렸어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의료기기 섹터군들은 하반기로 가서 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제 사실은 루닛이 상한가 들어갔죠? 이것도 저희 VIP 회원님들하고도 이 구간 6만원대에서 공략을 했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루닛이 어제 상한가 들어가면 13만원 찍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가는 뷰노가, 이건 뭐 제 지금 생쇼포트에도 들어있죠. 2차원 표가가 35,000원이었는데
어제 34,900원 찍고 내려왔어요. 아마 이게 달성이 됐으면 제가 아마 수익률 1등으로 올라왔을 텐데, 지금 벌써 4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뷰노 같은 경우도 좀 더 간다고 봅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제 2차 목표치는 뭐 당연히 달성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이런 흐름들 속에서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어제 이 의료기기 쪽에서 올라왔던 게 이제 뭐 JRK 같은 이런 종목들이 또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제 그 포트에 있는 비올이라는 종목도 다시 신고가가 나오려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클래시스도 다시 또 신고가가 진행되고 있고, 제시스 메디칼도 고가를 찍고 빠졌고, 뭐 딥노이드 같은 뭐 이런 종목들도 역시나 상승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바닥권에 있는 의료기기 관련주라고 해서 뷰웍스라는 종목도 어제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 의료기기 관련 섹터군들은 시장 대비 강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뭐 흔들려도 사실은 이 종목군들 자기들 갈 길 가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루다나 이런 종목들도 지금 다 머리를 들고 있고, 뭐 하이로닉이나 이런 종목들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들을 간과하지 말자. 제가 이 종목들을 다 이런 상승 초입 라인 때서 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생쇼 그 모닝 브리핑에서도 관심주로 하이로닉 같은 경우도 유저에도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루다 같은 이런 종목들도 생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자리들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딱 상승 초입 구간대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여전히 핫할 수 있다. 이쪽으로 한번 보자. 그래서 아직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제 그 생쇼 전화 연결하고 그 무방에서도 디오 같은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막판에 또 올랐어요. 이런 종목들 혹은 뭐 바텍 이런 것들, KH바텍 말고 그냥 바텍, 예. 이런 것들도 지금 바닥권이, 바텍 같은 경우도 얘도 지금 공략 가능하죠. 그죠? 잠시 후에 제가 오늘 관심주 말씀드릴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텍인데 얘도 오늘 공략이 가능하죠. 많이 안 올랐잖아요.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가는데 이 바텍 같은 경우도 치과용 의료기기인데 얘도 지금 이제 여기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자, 기업을 한번 따져보면 시가총 5천억이에요. 5천억인데 자, 실적 보실래요? 여러분들? 올해 영업이익이 800억 나와요. 800억. 내년도가 한 900억 나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PR로 보면은 10배가 안 돼요. 이해됩니까? 지금 다른 관련 종목들 이쪽 의료기기나 혹은 뭐 피부 미용기기나 이쪽 섹터군들의 대충 그 PR이 한 20배 정도 돼요. 20배 정도 되는데 10배가 안 됩니다. 실적 대비해서. 근데 주가 못 갔잖아요. 이런 게 후발주자로 간다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여기서 후발로 가요. 치고 올라간다고. 응? 알겠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숨겨진 종목이 아니고 사실 바닥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뷰노를 지금 살 수는 없잖아. 물론 지금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무섭잖아요. 루닉 같은 경우도 지금 살 수 있겠어요? 혹은 클래시스 지금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얘네 다 시총이 1조가 넘어가 버렸어요. 루닉도 지금 1조가 넘어가 버렸고. 근데 바텍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5천억이에요. 자, 뷰웍스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자기들 갈 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기기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요 바텍도 제가 잠시 또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자,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이 생수 채널에 있는 그 모닝 브리핑 자료들 쭉 다 한번 보세요. 제가 관심주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하루에 뭐 2-3개 정도? 그 종목들 한번 보실래요?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종목들. 자, 하이로닉을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 하이로닉을. 예. 이게 벌써 이렇게 또 올라갔죠?
추천주가 5일 급등이에요. 5일 급등. 제일테크노스도 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급등이 나와버렸죠. 그죠? 그 다음에 PJ메탈도 요 구간대에서 관심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일진전기도 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우상향이 좀 되고 있죠. 조선내와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도 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급등이 나가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한스바이오메드 의료기기 쪽에서 또 숨겨진 강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어제 급등 나왔죠. 자,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지금 제 그 기록에 다 있습니다. 제 네이버 밴드에도 있고 생수 채널 유튜브에 모닝 브리핑이라는 그 타이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종목 고르기 힘드신 분들은 제 모닝 브리핑만 잘 보시고 제 네이버 밴드 잘 보시고 그다음에 생수 종목들 잘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공략주를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오늘은 세 종목 정도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바텍 아까 말씀드렸죠. 바텍이 이제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리고 이 바텍이 실적 대비 아직은 올라가지 않은 의료기기 관련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보로노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보로노이도 보시게 되면은 자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제약주입니다. 근데 실적 보시게 되면 어때요? 완전 적자죠?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약주들은 이 적자에 대한 부분들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신약 개발 이런 관련된 부분들에서 모멘텀을 받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이 임상 결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자리를 깨고 난 이후에 어제 20에서 올라탔기 때문에 여기서 찌글찌글 대다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니 여기서 바로 튀어 올라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만약 매수했다고 한다면 21선 이탈되면 안 되죠. 21선 이탈되면 손절해야 되는데 요런 종목들이 또 다시 추세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MPK라는 종목이 있어요.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그 선클래스라는 그 방송에서 일요일에 하는 방송에서 교육방송 해드릴 때 이평선의 중요성 특히나 241선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어요. 241선을 대량 거래와 함께 강하게 돌파하는 종목은 눌릴 때 매수가 맞다.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도 슈팅이 나온다. 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쇼에서는 제가 그 우크라이나 재건주 하나 또 말씀드릴 거예요. 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스페코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한 10%가 더 올랐어요. 분봉 1분봉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거든요. 어제 1시 조금 넘어서 그대로 달려 올라가면서 제가 16%대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 27% 찍었어요. 그죠? 한 20분 만에, 한 30분 만에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크라이나 재건주 단타 한번 쳐볼 거니까 단기 매매를 한번 해볼 거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 그죠? MPK, 보로노이, 바텍 요 세 종목을 관심주로 한번 볼 테니까요. 관심주로 보고 좀 대응을 해서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시황과 관심주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오늘도 투자에 참고를 많이 해보시고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잠시 후 또 점심 때 12시에 생쇼에서 좋은 종목 또 단기 급등주 또 갖고 나갈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성공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